네, 안녕하세요. 레드햇의 김종규라고 합니다. 제가 보통 이 강단 뒤에서는 잘 안 하는데 이게 리모컨이 없는 관계로 네, 이쪽에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레거시 VM 오픈시프트에서 날개를 펴다. 네, 그냥 느낌상 레거시 VM과 오픈시프트가 같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네, 그래 어떻게 하면 레거시 VM이 오픈시프트에서 같이 날개를 펼 수 있는지 한번 그 여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네 가지 크게 네 가지로 했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마주한 현실, 현재 이제 VM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고객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이 문제점을 어떻게 새롭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날개를 펴는 여정, 이거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펴고 있는지, 그다음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사용하시죠. 그 VM웨어를 많이 이제 로컬에서 사용을 하시고 아니면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거시 VM이라면 보통 VM웨어를 사용해서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이 VM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네, 이제 VM웨어가 합병을 하면서 이제 라이센스 정책을 바꿔서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VM이죠. 20년간 계속적으로 사용되다 되는 VM이니까. 그러나 이제 이 20년간 쭉 사용하다 보니 변화에 굉장히 느립니다. 요즘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이 VM을 사용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상의 빠른 변화나 아니면 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느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현대적인 플랫폼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으로 보통 해결을 하죠. 빠르게 배포를 하고 비즈니스에 빠르게 응답을 하고, 그래서 인프라도 굉장히 효율성도 증가되고 빠른 속도로 혁신하고 유연한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는데, 사실 VM과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현재는 동떨어져 있는 관계죠. 이러한 이제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전부 다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증가가 됩니다. 더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배포 위험을 감수하고 싶습니다. 이런 니즈에 의해서 이런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증가가 되고 이제 플랫폼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이 비즈니스 혁신을 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운 단계에 있는 거죠. 이 VM은 개발과 배포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자동화가 운영에 자동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해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라는 것은 앞전에 그 VM 마이그레이션의 5R처럼 똑같이 이제 그 R 해서 이제 5R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앞에 소개시켰던 그 카카오톡에 이제 분이 했던 것처럼 리호스트, 리플랫폼, 리팩터, 리빌드 이렇게 리플레이스 쭉 있는데, 앞전에 말씀했을 때는 리호스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리호스트인데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가능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제목에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입니다. 자, 어떻게 해결할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시장을 한번 보면 가상 머신의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커지고 있고, 그만큼 이 VM이라는 거는 우리 인프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그 도표에서 보듯이 그 어깨는 이 VM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에 점점 투자를 많이 하고 컨테이너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VM도 사용하고 컨테이너도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이런 그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솔루션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상머신과 아니면 그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그 컨테이너 환경을 따로 존재를 하게 되면 이 운영의 이원화에 의해서 굉장히 효율이
낮아지고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고, 인프라도 두 가지가 동시에 동작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도 기존의 VM 환경에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합친다면 하나의 어떤 운영 환경에서 일관성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인프라 자원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활용 극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도 이전의 VM을 점차적으로 컨테이너화를 해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이루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햇 오픈시프트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오픈시프트는 쿠버네티스 운영 환경이죠. 이 쿠버네티스 운영 환경에 가상 머신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머신을 쿠버네티스에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스택이 이제 원래 이 오픈 인프라데이가 이제 오픈스택부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이 오픈스펙도 17 버전 이후에 18 버전에서는 오픈시프트에서 저런 컨트롤 로드를 파드로 운영을 하는 형태로 이제 아키텍처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아키텍처도 어떻게 보면은 오픈스택과 오픈시프트 따로따로 이원화되는 과정입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오픈시프트 오늘 소개시켜드릴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은 오픈시프트 안에 파드로 이 VM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 안에서 VM을 그대로 관리가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VM을 컨테이너처럼 관리를 합니다. 모든 VM은 뭐 CNI, 뭐 네트워크 CNI, 그다음에 스토리지 CSI 이런 드라이버를 쿠버네티스의 모든 피처를 그대로 가져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개발자는 이전에 VM에 개발하던 것이 점차적으로 컨테이너로 이루어질 때 디플로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통신이 아주 이제 같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뚫려 있는 것이고, 하나의 그 일관된 환경으로서 이런 관리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자, 레드햇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를 보면, 레드햇은 2007년부터 KVM이라는 하이퍼바이저를 운영을 해왔고요. 이 KVM 2007년부터 하고, 그다음에 2012년에 오픈스택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2016년에 쿠베버트라는 CNCF의 어떤 그 프로젝트를 발표를 합니다. 쿠베버트가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고요. 레드햇이 요거를 이제 업스케일링해서 이제 오픈 소스화를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좀 더 계속 다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2020년에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기능을 오픈시프트에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쿠버네티스 상에 KVM을 하이퍼바이저로 두고 쿠베버트라는 그런 에뮬레이터를 가지고 VM을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픈시프트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처음에 이제 맨 밑단에 OK라고 가장 간단한 쿠버네티스, 그 다음에 중간에 OCP라고 여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뭐 디플로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OPP라고 좀 더 많은 이제 뭐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은 이런 다른 제품이 아니라 그냥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든 오픈시프트의 이런 포트폴리오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기능이고, 단순히 이 기능을 온 시켜서 그냥 VM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키텍처를 약간 보시면 그 혹자는 이런 컨테이너 그 파드 안에 버추얼라이제이션 VM이 뭐랄까 운영이 된다고 얘기를 간단하게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그 아까 처음에 발표드렸던 KVM 하이퍼바이저 있죠. 그 하이퍼바이저가 VM을 운영을 하고요. 이 하이퍼바이저가 VM을 운영을 하고 이 VM이 운영되기 위한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QEMU죠, 큐베, 그거하고 같이 묶어서 여기 프로세서 동작하는데, 이 프로세스를 컨테이너화해서 오픈시프트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 커널 쪽에 있는 하이퍼바이저가 VM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이런 관리는 컨테이너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다음에 뭐 프로비저닝, VM을 만드는 거,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컨테이너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용하는 모든 리소스는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관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NI, 뭐 CSA, 그나 CRD 그런 모든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예, 간단한 특징으로는 가장 큰 특징, 가상 머신과 컨테이너를 동시에 같은 환경에서 운영을 한다. 이게 가장 큰 것이고, 별로 좋지를 않네요. 네, 같이 운영한다는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일관된 관리,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VM을 관리하는 부분, 같은 웹 UI에서 웹 콘솔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기존에 말씀드린 리눅스 베이스 위에 KVM과 QEMU를 통해서 성능과 안정성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vSphere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은 사실 게스트 OS라는 부분이 라이센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라이센스가 이 오픈시프트 위에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으로 수행되는 그 VM에는 레일이죠. 그 레일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오픈시프트 위에서 VM을 그러니까 레일을 계속 팍팍 찍어도 네, 무료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 게스트 OS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VM이니까 윈도우즈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이제 뭐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툴킷도 뭐 따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능처럼 어떤 기능으로서 이 툴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이제 인증되고 지원되는 여러 게스트 운영 체제인데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게스트 OS가 다 인증되고 지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가상 머신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제 가상 머신인데 오픈시프트 위에 쿠버네티스 위에서 동작하는 그런 가상 머신의 특징 4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화된 플랫폼, VM과 컨테이너를 동시에 같은 환경에서 운영된다. 그다음에 가상 머신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뭐 CI/CD나 뭐 아르고 CD, 그다음에 뭐 CNI, CSI 이런 모든 부분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언제든지 컨테이너화 가능하다. 이원화된 환경이 아니라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VM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를 한 다음에 바로 디플로이하고 같은 환경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소소하게 이제 윈도우즈 다 구현할 수 있다. 이런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VM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도 툴로 제공을 한다고 했죠. 사실 이런 환경은 새로운 환경이니까 이 목적은 마이그레이션이고 기존의 환경에서 이 환경으로 어떻게 하면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툴 포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MTB라는 툴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처럼 기능이고요. 그냥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설치만 하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면으로 그냥 설치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오픈시프트 오퍼레이터 허브라고 이제 오픈시프트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의 리스트를 쭉 가지고 있는 그 오퍼레이터 허브에서 설치를 해서 그냥 바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복잡성이 없이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단계는 심플합니다. 프로바이더 설정, 그 다음에 플랜 작성, 그 다음에 실행. 프로바이더 설정이라는 것은 마이그레이션이기 때문에 소스 to 타겟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소스와 타겟을 그냥 설정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소스와 타겟을 설정한 다음에 네트워크는 어떻게 매핑이 되고 그다음에 스토리지는 어떻게 매핑이 되고 간단하게 리스트 있는 거를 클릭으로 찍고 그다음에 플랜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바이더 설정. 이 프로바이더라는 것은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소스고요. 이런 소스에는 현재 5가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vSphere의 VM웨어, 그 다음에 오픈시프트 버추얼, 레드햇 버추얼라이제이션, 옛날에 레드햇에 있는 VM 그 프로덕이죠. 그 다음에 오픈스택, 그 다음에 OVA, 그 다음에 이 동일한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도 이제 소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프로바이드를 이제 지원을 하고요. 간단하게 뒤에서 보면 VMware를 찍고 설정할 것은 VMware URL, 그 다음에 어드민의 아이디, 패스워드 요것만 적어주면 여기 다음에 플랜 작성 때 이 각 그 vSphere가 가지고 있는 VM들의 리스트가 화면에 쫙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은 VM을 클릭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있는 네트워크는 어떻게 매핑이 되고 스토리지는 어떻게 매핑되고 요거만 작성해주고 시작 그러면 바로 마이그레이션이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vSphere에 있는 VM이 전부 다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으로 마이그레이션 돼서 러닝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예. 이렇게 이제 MTV Migration Toolkit for Virtualization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손쉬운 그냥 3단계의 그런 손쉬운 UI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하나의 VM이 아니라 여러 개의 VM을 동시에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통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제 그 소스 쪽에 VM을 꺼놓고 타겟으로 옮기고 시작 이게 아니라 소스는 계속 러닝을 하고 있으면서 데이터만 열심히 복사를 한 다음에 실제적인 마이그레이션 때 이제 마지막 마이그레이션 해 그러면 이 소스가 복사된 이후에 바뀐 점만 다시 복사를 하고 넘겨서 다운타임을 굉장히 적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원 마이그레이션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VM 검증 서비스는 소스에서 타겟으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 뭐 네이밍이나 뭐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시프트 콘솔이고요. 오픈시프트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드민 쪽, 그 다음에 개발자 쪽 이런 2가지 뷰를 가지고 있는데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은 오퍼레이터에서 그냥 설치만 하면 된다 했잖아요. 설치를 하면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큰 태그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VM을 위한 그런 화면이 하나 생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현재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VM들, 그다음에 CPU가 얼마고 뭐 메모리,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 전부 다 클릭한 다음에 스타트 하면 네, 그렇게 다 동작을 하게 됩니다. 마이그레이션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시작부터 이제 생성부터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템플릿이라고 이미 만들어진 여러 가지 템플릿 가지고 VM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VM에 있는 PVC 기존 VM 가지고 이제 복사를 해서 PVC를 복사를 해서 클론을 떠서 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들어있는 그런 VM을 바로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HTTP URL로 가져와서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ISO 같은 거를 업로드를 해서 그 생성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의 가상 머신 생성 방식을 지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템플릿은 오픈시프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 VM을 위한 CPU, 메모리, 네트워크, 스토리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닥 누르면 이 이미지가 자동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배포를 생성을 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다음에 이 마이그레이션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그레이션은 vSphere에서 끌어다가 이 버추얼라이제이션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고 요 실시간 마이그레이션은 만약에 내가 VM을 돌리고 있는데 CPU를 업하거나 메모리를 업하거나 디스크를 업하거나 뭐 네트워크를 하나 더 붙이거나 이랬을 때 다운타임 없이 바로 그 자기가 행했던 CPU를 업하든지 그런 결과가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다운타임 없이 그를 이제 실시간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vSphere의 vMotion하고 같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시간 마이그레이션도 지원을 하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스토리지에 있는 뭐 스냅샷을
생성을 하고 이 생성된 스냅샷 가지고 VM을 복구하거나 이런 것도 되고 당연한 얘기지만 또 한글 지원도 다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vSphere를 있는 VM을 이 오픈시프트에서 가져와서 동작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점을 얻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속도로 현대화가 가능합니다. 맨 앞전에 얘기 드렸듯이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빨리 대처를 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을 빨리 만들고 수정을 빨리 하고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VM 가지고는 이전에 하던 대로 VM 내리고 올리고 뭐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비즈니스가 왔다.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는 요거는 컨테이너 만들 거야. 컨테이너 만들고 기존 VM과 붙일 거야. 이런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거시 왼쪽에 보이는 레거시 가상화를 기존으로 계속 한다면 느리게 진화되고 느리게 변화가 되고 비용도 굉장히 2배, 3배 이렇게 증가가 될 텐데 방금 MTV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이 VM을 쿠버네티스 상에 올리게 되면 인프라의 현대화가 일어나고 이 VM이 쿠버네티스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 클라우드의 탄력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원화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그런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VM과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운영 비용 절감이 일어나게 되고 IT 효율성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VM은 계속 가지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나 비즈니스 변화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계속 만들 거 아닙니까? 이런 컨테이너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VM을 고쳐서 컨테이너로 변화시킬 때 같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번에는 이 부분, 다음에는 이 부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컨테이너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좀 더 빠르고 이제 그만큼 매출도 증가되고 개발자가 굉장히 개발성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VM으로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그냥 VM만 돌릴 거야. 그냥 그대로 마이그레이션해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컨테이너를 조금 바꾸고 아니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배포를 하고 이거를 같은 환경에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VM은 더 이상 컨테이너 할 수 없는 VM은 그냥 VM으로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컨테이너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위에 쿠버네티스 위에 VM 올려가는 걸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VM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VM을 구축함으로써 얻는 클라우드의 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CI/CD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포 단계에서 기덥스는 이제 야물 파일로 미리 선언된 것으로 이제 배포를 하잖아요. 이렇게 기덥스를 사용해서 VM을 같이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말이지만 이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CNI를 통해서 같은 네트워크를 씁니다. 그래서 VM과 그다음에 컨테이너가 같은 네트워크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호흡이 그만큼 줄어들고 속도도 더 좋게 됩니다. 이 여기에 있는 뭐랄까요? 그 육각형은 거의 대부분이 쿠버네티스에 있는 피처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VM이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네. 멀티 클러스터 관리, 당연히 이제 VM에서 VM이 파드로 걸리기 때문에 멀티 클러스터 관리, 일관된 환경, 그다음에 자동화된 빌드, 배포, 그다음에 CI/CD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전부 다 쿠버네티스의 모니터링으로 이제 가능하고요. 로드 밸런스, 그다음에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네트워크,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 그다음에 서비스 메시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VM도 서비스 메시를 사용합니다. 네, 여러 가지 기덥스까지 굉장히 많은 쿠버네티스의 장점을 다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VM 20년간 지금 이제 vSphere는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근데 그 피처라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파트너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 없이 이 VM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저희도 이제 굉장히 많은 파트너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쪽, 그다음에 백업, DR, 네트워크, 그다음에 컴퓨트, 굉장히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이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에서도 온프라미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AWS, 그다음에 오라클, MS, IBM, 구글까지 이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서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 화두죠, AI. 네, AI도 어떻게 보면 이제 VM으로 어떻게 보면 알죠. VM으로 이제 많이 돌리고 컨테이너도 많이 돌리는데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엔비디아에서 이제 저희 오퍼레이터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오픈시프트가.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위한 오퍼레이터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VM을 통해서 AI를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 GPU를 굉장히 잘 사용하기 위한 드라이버도 오퍼레이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VM을 유지하면 느리게 변화되고 비용도 증가되는데 이거를 마이그레이션해서 굉장히 비용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순응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AI까지 이제 컨테이너로 점점 증가되는데 그 VM 자체만 계속 추가하다 보면 이런 변화에 대해서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와 같이 접목해서 VM과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같이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고객의 비전, 비전이라면 첫 번째는 절감이죠. 예, 운영 효율 절감, 그다음에 최적화, 그다음에 비즈니스의 빠른 대응, 그다음에 레드 오픈시프트의 모든 지원을 이 VM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코스트 세이브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